사후 관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공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이 있어요. 진짜 중에 유명한 아나운서 당시에 담임 교수님도 학원에 많이 화가 나셨다고 했고, 앞자리가 3이 되는 순간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을 제3의 문이라고 불리는 채용, 방송부 아나운서 이런 거 했던 분들이 안 좋은 쪼가 많다.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게 기초반은 무조건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20살 때부터 아나운서 준비생이었던 지금은 21살 김채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이나 DM으로 언제부터 아나운서 학원에 다녀야 될까요? 몇 살이 괜찮을까요? 아나운서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꼭 다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번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제게 언제부터 다녀야 할까요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20살에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녔기 때문에 많이 신기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처음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는 분들의 연령대를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가장 많았던 게 대학교 3학년, 4학년 졸업 예정자나 막 졸업을 마친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로 치자면은 22, 23, 24 이 정도에 가장 많이 분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취업을 시작하는 나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준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 30대 중반 정도까지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자 아나운서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 정도가 되게 많은 나이였던 것 같고, 그 이상은 정말 간혹가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소문에 의하면은 남자 아나운서는 타격이 크진 않지만 여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3이 되는 순간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진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넘어서도 안 좋은 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입 아나운서로 입사하기에는 앞자리가 3이신 분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 아나운서의 나이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4살에서 하나도 27살 정도가 첫 경력을 쌓는 아나운서 자리로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김수빈 아나운서가 대학교 3학년 정도에 SBS 공채를 합격한 걸로 회원소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요. 점점 나이가 어린 아나운서를 뽑고 있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나이가 낮다면은 좀 공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입학하기도 전에 2월부터 아나운서 학원에 다녔는데요. 지금 21살 대학교 2학년인데 졸업 예정 증명 서류 같은 걸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공채를 지원할 수 없고 나이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다고 보고, 혹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나운서가 있다면은 좀 편의를 봐줘야 할 귀찮은 일이 많기 때문에 잘 뽑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현직자 분들께 몇 번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공채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대학교 3, 4학년 때 가서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지금 당장 붙겠다라는 거는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남자 아나운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그렇게 빡센 편은 아니라서 일단 제외해두고 여자 아나운서 분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일찍 준비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22, 3살 정도부터 한 27살 정도까지가 가장 아나운서 학원을 처음 다니기 좋은 시기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나운서 준비를 일찍 하면은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실력을 늘리는 거에 대한 오랜 시간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나운서적인 이미지, 비주얼을 만드는 것도 오랫동안 준비하면은 그만큼 완성도가 높게 완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찍 준비하면은 조금 유리한 점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20살 때 아나운서 꿈이 확실하다, 꼭 다니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만큼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준비가 좀 늘어질 수 있다. 깔끔하게 빨리 끝내고 싶다면은 한 졸업 예정자 정도가 됐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친했던 같은 기수 언니로는 1년 정도 준비하고 한국경제 합격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였기 때문에 진짜 1년을 제가 봐도 너무 열심히 아나운서 준비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붙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마냥 일찍 준비하면은 늘어지게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실력이나 이미지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학원 선택 독학하면 안 되나요? 아카데미 꼭 다녀야 할까요? 일단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기초반은 무조건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초반 다니시기 이전에 혼자서 뉴스 보고 아나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비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백지산 상태에서 아나운서 학원을 가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아나운서 아카데미 교수님들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혹가다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혼자 미리 뉴스 보고 따라해서 연습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상한 쪼가 생긴다는 말을 합니다. 쪼라고 하면은 안 좋은 버릇 같은 걸 얘기하면 되는데요. 어미를 늘리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마추어일 때는 그게 안 좋은 버릇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그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돼서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백지 상태로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시길 추천합니다. 심지어는 방송부 아나운서 이런 거 했던 분들이 안 좋은 쪼가 많다, 오히려 고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혼자서 연습하는 것은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뉴스 보고 따라하면 안 되나요? 비추드립니다. 뉴스를 하는 현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개성도 있고 꼭 나쁘지 않은 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베테랑이신 현직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채 면접을 보낸 뭐 포트폴리오나 실제 카메라 테스트에서도 현직자처럼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서 뉴스를 읽어라, 리딩을 해라 이런 걸 전혀 바라지 않고요. 깔끔하게 정석적인 뉴스를 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맥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같은 준비생, 학생 인맥, 저희의 멘토가 돼주실 선생님. 일단 선생님 인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오히려 여러 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오랫동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수료 이후에는 어느 정도 혼자서 끌고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료 이후에도 자신을 어느 정도 관리해주고 피드백해주실 멘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료를 했음에도 커피라도 사가지고 가면서 교수님 저 이번에 프로필 찍었는데 포트폴리오 찍었는데 자소서 썼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피드백 같은 거 부탁할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현직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께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멘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아나운서 학원에 다녔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닐 예정이시다, 다니고 있는 중이다 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담임 선생님, 가장 저를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 그분들께 수료 이후에도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하세요. 선생님 저 이번에 공채 썼는데 왜 떨어졌죠? 이런 거를 가서 서류라도 들이밀면서 이유라도 여쭤보고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커피 한 잔이라도 들고 가서 부탁할 수 있는 멘토를 구하는 게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얻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군가 동반해서 포트폴리오를 찍는 게 굉장히 좋은데 부모님이나 남자친구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업종에 대해서 같이 아는 사람이 같이 가면은 꼭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동료들, 아나운서 지원자 동료들의 인맥을 많이 쌓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뭐 정보 공유나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제3의 문이라고 불리는 채용 현직 지인 중에서 대타를 구하거나 혹은 어떤 자리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친하고 실력 있는 준비생들끼리 너 이 자리 한번 맡아볼래? 그런 식으로 첫 번째 경력을 쌓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 걸 노리고 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겠지만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여러 개 다니라고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학원 내부 추천만으로 어딘가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아나운서 학원이 많다, 좋다 이런 걸 따질 건 아니고 아나운서 학원마다 내부 추천으로 뜨는 공채가 다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개 학원에 발을 걸쳐두면은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기초반에 다니면은 또 다른 심화반은 다른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걸쳐놓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추천 같은 것도 정말 이름도 모르는 작은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가끔은 좀 커다란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학원과 준비생들이 쓰는 공채 같은 경우보다는 그래도 학원 내부에서 쓰는 추천 오디션 같은 경우가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은 아나운서 학원 여러 개를 다니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운서 학원 어떻게 고르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기초반만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신사역에서 큰 아카데미를 다녔습니다. 중대형 정도의 크기의 아카데미랑 완전 소형 아카데미 그리고 1대1 과외 정도로 진행하는 아카데미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대1 과외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 1대1로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현직자 인맥으로 저 과외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수료 후에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대형 아카데미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촬영 장비가 좋고 프롬포터도 있는 스터디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 되긴 하고요. 또 매일매일 대본 보내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 충분히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담임 선생님께 되게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 카톡을 많이 보내는데 아무래도 저처럼 그렇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겠죠. 대형 아카데미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셔서 그렇게 빨리빨리 카톡을 확인하진 못하십니다. 엄청 급할 때 빨리 받기도 어려울 수 있고 항상 제가 우선이 되진 않죠. 여러 명이 있고 1대1로 그 교수님의 프리미엄 반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게 자연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수료 후 관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의 중대형 아카데미들이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초반 처음 아카데미를 다닐 때는 대표적으로 꼽히는 중대형 아카데미에서 맛을 보시고 그 중대형 아카데미의 좋은 시설 이런 것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초반을 중대형 아카데미에서 수료한 뒤에는 점점 집중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작은 아카데미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다니게 된다면 좀 더 작은 학원을 갈 계획이고 처음 기초반을 다닐 때 큰 아카데미를 다녔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 개 다니는 게 좋으니까 점점 줄여나가면서 좀 더 집중적인 반을 다니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있고 제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현직자 분들과 얘기해 본 결과 학원을 한 개, 두 개만 다니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 3개 정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큰 아카데미에서 시작해서 점점 소형 아카데미 혹은 1대1 과외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카데미들이 우리가 이런 아나운서 배출했다 이렇게 막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직자로 유명한 아나운서분들이 과연 아카데미를 하나만 다녔을까요? 그분들도 여러 개 아카데미를 거쳐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처음에 그 아카데미를 다니고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아카데미를 가도 처음에 다녔던 아카데미에서도 우리가 걔 배출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아카데미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대형 아카데미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만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분들을 실제로 어릴 때부터 관리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현직 처음 아나운서 준비할 때 나한테 배웠다. 내가 그 아나운서 담임쌤이었다. 처음에 어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합격한 비법은 개인적으로 무엇인 것 같다든지 현직자 분들 합격 과정에 대한 조금 비밀스러울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중대형 아카데미만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점을 꼽아보자면 아카데미를 다니는 중에서도 스케줄 변동 같은 게 많은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예를 들어 담임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저희 반이 다음에 교수님 수업 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엄청 저희끼리 열심히 짜갔어요. 근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당일에 그냥 스케줄이 바뀌어버려서 담임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담임 교수님도 엄청 학원에 많이 화가 나셨다고 했고
그런 세밀한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장점도 참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한 게 중대형 아카데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도 소형이나 과외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중대형 아카데미의 장점이 단점화되고 단점이 장점화되는 게 아마 소형 아카데미나 과외의 장단점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았던 아카데미 선정 기준과 다니는 시기, 그리고 꼭 다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시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정성스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 또 많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